정청래 대표인데요. 방통위도 없앴고 검찰도 없앴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나섰습니다. 위헌이란 겁니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위헌이다. 즉각 폐기해야 된다.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퇴직검사 모임과 검찰 동호회,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입장을 낸 겁니다. 이거 위헌이란 겁니다. 특검에 나간 파견 검사들도 망연자실. 3대 특검 파견 검사들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 검찰로 복귀하겠다. 뭘 위해서 야근까지 했냐. 회사 없어진 마당에 뭐하러 열심히 하냐라는 격앙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17년 만에 없어지는 거고요. 검찰은 78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방통위도 없애고 검찰도 없앴는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 현직 특검 파견 검사들까지 나섰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지만 회사가 없어지는데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자기 자리만 보존하고 있다라며 한심하다라고 사표 던지고 공개적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논란입니다. 위헌 논란인데 김기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들이 이거 위헌이다라고 밝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 제89조를 보면 국무회의 심의 사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12조와 16조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거는 검사, 검찰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고요. 이거는 헌재에서 위헌 따져봐야 된다? 당연합니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삼짓 1패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그건 뭔가요? 삼짓이 검찰을 기소 수사를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원전 관련해서 원전은 원래 산업부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갈랐다가 그거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정책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수출은 산업부에서 한다는 말이 안 되고 마지막 1패가 뭡니까? 방통위를 아예 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78년 동안 했는데 이게 여야의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를 기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재하는 기자가 따로 있고 내가 그거를 보도하는 기자가 따로 있을 때 그 보도가 정밀성이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기소와 수사는 수사의 끝이 기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게 속된 말로 얘기가 안 되면 무혐의 되는 거고요. 얘기가 되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막말로 검사가 없어지고 그 검사가 한직에 가고 아니면 사표를 내거나 그렇다면 그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닌가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위헌이다. 여야 합의,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라는 지적이에요. 박수민 측 어떻게 보세요? 전직 검찰총장들하고 법무부 장관들도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몸담았던 당사자들 그리고 지금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결국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막강한 권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 업무를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이게 수사와 기소를 정말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모든 검사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왔던 이 검찰의 행태는 명백하게 정치 검찰이었고 특히나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 수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뭐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외에도 사실상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하는 검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표적 수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재점화가 됐던 일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개혁의 동력은 사실 수년간 쌓여왔던 것이고 언제나 뭔가 정치의 한복판에 검찰이란 권력이 들어설 때마다 사실 한 번씩 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것인데 어떤 현장에서의 반발, 혼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정부가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후속 조치를 제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했던 길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길 정부 여당은 공언했던 대로 갔어요. 다만 여야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대상인데요. 거기에 더해져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검찰 폐지에 반발해서 현직 검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공개 사직입니다. 차호동 부장검사,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 제도가 눈앞에 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 억지 분리가 문제의 본질이다. 현 지도부는 뭐하냐라는 취지의 비판도 함께했습니다. 야당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법 파괴, 입법 독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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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니까 범죄자 편한세상 만들려고 검찰청 해체하는데 여러분이 그 함께 방해합니다.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이놈의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모여섭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웁시다. 자,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조약하다. 1년 뒤로 유예한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준비를 세우지 않고 일단 검찰부터 없애고 본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논란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아예 폐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가장 거센데요. 야당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 변호사님?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2019년 10월 달에 국가수사청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했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주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셔야죠. 그때 나경원 의원 수사기소 분리돼야 된다. 검찰의 이 권한 남용으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의 이 권력화를 견제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청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수청입니다. 그 외에 윤한홍 당시 의원 또 그 토론회를 주최했던 곽상도 의원 수사권 폐지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주장 2019년에 했을 때 검찰이 몇 년 사이에 뭐 어떻게 상황 변경이 있습니까? 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 후보 등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검찰 정권에서 수사 잘하고 있고 이렇게 정치적 정적을 제거해주는 이 검찰의 기능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수처청 설치 이 논리는 2019년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 등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주장을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거면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해명하셔야죠. 그것도 없이 지금에 와가지고 무조건 이게 잘못된 법안이고 뭐 검찰청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주장을 일관해 왔던 것처럼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이 검찰청 폐지 또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였고 네. 그 요구는 여야가 공히 같이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지금이라도 뒤늦게 이제 완결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조현님, 이거 헌재 가서 위헌 따지실 겁니까? 지금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공포가 되면 바로 헌법소원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이제 돼서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의결이 되면은 헌법소원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아까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이 그 부위원장님이 이제 수사 기소 분리는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다고 얘기하시는데 2023년 검수 완박법 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가 이미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 뭐 새로운 정부조직법에서 신설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국가 뭐 수사청, 이 국가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지금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에 지금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르마가 타졌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대수사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좀 가게 되는 이런 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뺏는 것이죠. 저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를 수사했던 그러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이 보기 싫기 때문에 전체 그냥 아예 전체 검사들을 다 폐지하는 지금 뭐 이러한 초가삼간 태우는 법이 사실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인데요. 아까 이제 김기웅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헌법 89조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 임명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검찰청을 지금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폐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공소청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걸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것은 검찰청에 이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만 보면 당연히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촘촘히 또 이중적인 그런 장치로 헌법재판관들을 또 본인들 코드 인사로 정부의 편을 들어줄 지금 분들로 재판관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해야 이게 이제 위헌법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아무리 손으로 꼽아봐도 법의 양심에 따라서 위헌을 위헌이라고 해줄 이런 재판관 숫자가 지금 부족합니다. 6명이 안 돼요. 사실 그것이 우려스럽고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만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저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저는 그 재판관들이 봐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